자, 주기적 성질 마지막인데요. 이온화 에너지예요. 자, 전반적으로요. 원소의 주기성, 유효핵전화. 자, 입자의 크기, 이온화 에너지 나옵니다. 자, 요 오비탈수는 1학기 때 시험에 쳤어요. 그래서 얘는 안 나오고 홀전자수는 나올 수 있고, 자, 섞여서 출제될 거예요. 자, 이온화 에너지 한번 보세요. 자, 문제집에는 그냥 이온화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형광펜. 양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은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잖아. 자,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는 양이온 될 때 필요한 에너지.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림 보면 됩니다. 자, 일단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나트륨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자, 최각전자 하나가 있죠. 자, 일단 이거 숫자 보지 말고. 근데 내가 양이온이 되고 싶어. 자, 나트륨 양이온이 되고 싶어. 자, 이 말은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전자가 하나 떨어졌지. 자, 전자가 하나 떨어져서 양이온이 됐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 근데 이렇게 전자 하나 떨어질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온화 에너지의 일단 의미를 일단은 한번 줄을 꺼 볼게요. 그 전에 하나만 다시 물어볼게요. 설명을 안 한 게 있네. 자, 왜 에너지가 필요할까? 우리 유효핵전화랑 이런 거 다 배웠는데, 기본적으로 원자는 원자핵이 있어요. 자,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존재한다? 정전기적 인력이 존재한다는 거야. 자, 이 말이 어려우면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 자,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적어놔라. 원자핵이 전자를 잡고 있다. 자, 잡고 있는데 전자가 도망가려면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무슨 에너지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 뭐 정의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줄 거 줄게요. 자, 기체 상태의 원자 일몰에서 자, 원자에서 전자를 뭐 일몰, 그러니까 한 개 떼낸다고 생각하세요. 떼어놨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자, 우리가 요 그림으로도 설명했고요. 또 시험에 나오는 그림은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 보호의 에너지 준위 모형으로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거든요. 그림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나트륨도 나름 얘의 에너지 준위가 있죠. 자,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가장 바깥쪽 원자과 전자의 에너지 준위, 여기에 지금 전자 하나 있는 거야. 요 나트륨이야. 에너지 준위. 원자과 전자의 에너지 준위. 선생님 아래쪽은요? 그 아래쪽은 여기 아래 있겠죠. 지금 나는 원자과 전자가 중요해요. 왜냐면 뗄 때 어쨌든 얘가 가장 떼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얘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준위적으로 생각해봐. 얘가 있잖아. 떨어진다는 거는 에너지 준위적으로 위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n이 무한대. 뭐 외울 필요 없어요. 무한대라는 거는 이제 그냥 도망간 거예요. 이제 빠이빠이.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델타 E.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에너지를 우리는 무슨 에너지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만큼 필요한 거예요. 하나 도망갈 때는. 자, 아직까지 막 시험에 출제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개념하는 겁니다. 자, 중요 포인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외우기가 쉽다.
여기 일단은 표시하세요.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자, 이 말이 뭘까? 요 위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어. 근데 인력이 세다고 하자. 핵, 전자 간 인력이 세다. 그러니까 핵이 꼭 붙들고 있다고. 넌 내 거야. 그러면 질문. 전자가 도망가기 어렵다, 쉽다? 어렵다. 그 말은 전자를 하나 떼어내기 어렵다. 그 말은 그만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크다, 작다?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인력이 큰 경우가 어떤 경우나 이거예요. 자, 이걸 하려면 또 공식이 나오는데 그런 공식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리 시간에 배웠다던데. 쿨롱 맞습니까? 인력.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해하세요. 자, 쿨롱 인력이 뭐냐 하면 원자 핵의 전하량 Q1, 전자의 전하량 Q2. 그러니까 얘가 그냥 뭐 원자 핵이 원자 번호 2번이면 그냥 얘가 2라고. 그리고 전자가 그럼 2개일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 뭐 이런 거. 그럼 2 하면 곱하기 4잖아요. 절대값으로 보면. 이 쿨융 인력 F는 그러니까 그 정전기적인 인력은 R 제곱분의 K는 상수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고 Q1, Q2. 그러면 얘는 어떤 전하예요? 핵과 전자의 전하. 그리고 요거는 원자 핵과 전자 사이 거리인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인력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하가 커야겠지. 그러니까 유효핵 전하가 커야겠지. 그리고 그 둘 사이 거리는 좀 좁은 게 좋겠죠. 그러면 이때 이 거리와 관계 있는 게 뭘까? 결국 사이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할 때는 전자 껍질을 떠올리면 되고 얘는 유효핵 전하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력이 큰 경우는 뭘까? 일단은 유효핵 전하가 작거나 뭐 이렇게 자체가 시험에 안 나요. 그냥 이해하세요. 또는 뭐 전자껍질 뭐 수가 죄송합니다. 유효핵 전하가 커야 되는데 또는 전자껍질 수가 작거나 뭐 이런 경우겠죠. 자, 이거는 그냥 이해하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것도 그 다음번에 뭐 그래프 외워야 되는 거 있어요. 자,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크다. 자, 그 원자는 전자를 잘 버리지 않는다. 왜 안 버릴까? 설명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거. 자, 이온화 에너지도 규칙성이 있다.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천천히 보세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요. 항상 그래프 보면 일단 가로축이랑 세로축 보세요. 가로축은 원자 번호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이온화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면 참 힘듭니다. 자, 이거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볼 건데 어떻게 볼 거냐 하면 첫 번째, 같은 족일 때. 두 번째, 같은 주기일 때. 이렇게 봅시다. 자, 같은 족일 때 한번 볼게요. 조기 같은 거를 한번 표시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다 표시할 필요 없잖아. 뭐 아무거나 표시해도 돼요. 저는 뭐 보기 편하게 18쪽 표시하겠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자, 지금 보면 엄청 큰 차이는 없지만 여기 적어줄게요. 같은 족일 때 지금 헬륨, 네온, 아르곤이 아래로 갈수록 이온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죠. 자, 이게 왜 줄어드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야. 자, 같은 족이잖아요. 같은 족이야.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이온화 에너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국은 핵과 전자 끌어당기는 그 인력과 관계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보라고 했잖아. 전자 껍질을 보던지, 유효 핵전하를 보던지.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효 핵전하도 사실 아래로 갈수록 커지죠. 유효 핵전하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 커져야 되는데 근데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뭘 봐야 될까? 전자 껍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 껍질 아래로 갈수록 전자 껍질 당연히 증가하죠. 그럼 적어볼까? 전자 껍질 수 증가. 그러면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야. 멀어지면 잘 못 잡아 당겨요. 여러분들 멀리서 자고 있으면 제가 깨우기 힘들거든요. 핵과 원자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 그러므로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인력, 잘 못 잡아당긴다. 감소. 그러므로 전자를 떼어내기가 쉽다. 그러므로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자, 이유는 조금 중요. 하지만 결론은 무조건 외워야 돼, 요거. 자, 한꺼번에 정리해 줄 거예요. 어쨌든 같은 쪽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감소한다. 무조건 넣어야 돼요. 정리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주기 한번 봅시다. 자, 같은 주기 보시면요. 조금 예외 구간이 있어서 보기 힘든데 우리 일단 처음에는 예외 안 볼 거예요. 예외가 시험에 엄청 잘 나오지만 일단은 지금 기본적인 것만. 자, 옆에다 요래 적어놔라. 예외 구간을 제외하면 이따 같은 주기일 때 어떻다는 걸까? 자, 형광펜을 칠해줄게요. 보통 2주기 잘 나오니까 뭐 3주기도 똑같거든요. 어차피 2주기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요렇게 2주기 리베 BCNO F네. 근데 지금 베릴륨에서 붕소 갈 때랑 질소에서 산소 갈 때 이게 역전, 이게 거꾸로 뒤집히잖아. 이거 보지 말고 그냥 대충 보라는 거예요. 그럼 대충 보면 일단 결과만 한번 보세요. 그럼 어쨌든 같은 주기일 때 지금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우리 많이 했잖아요.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 증가하면 얘 유효핵전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자, 이참에 유효핵전화 주기성을 벌써 까먹은 인간들이 있어.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한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주기율표. 자, 머릿속에 넣어. 유효핵전화. 자, 커지는 방향으로. 자, 같은 주기일 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같은 주기일 때는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그러면 결국 이쪽에 있는 애가 가장 크겠네? 여기 있는 애가 가장 적겠네? 이렇게 되겠죠. 네, 커진다. 기억하라고 했어요. 어쨌든 유효핵전화 커지고 그러면 뭐 또 사이즈는 아까 전에 줄어드는 거 했고요. 자, 핵이 잡아당기는 핵전화 커지는데 또 이렇게 쭈그러든다. 그럼 당연히 인력 커지겠죠. 그럼 전자 떼어내기 어렵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 커진다. 자, 이유는 조금 중요한데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외 구간 제외하고는 같은 주기일 때는 이렇게 될 때 증가한다는 거야. 같은 주기일 때. 자, 위 그래프랑 같은 쪽 같은 주기를 한꺼번에 그려줄게. 자, 예외 구간 제외예요.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 주기율표가 있어요. 이온화 에너지. 자, 커지는 방향으로 합시다. 자, 같은 주기일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핵이 확 잡아당긴다. 하지만 조길 때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진다. 왜냐면 밑으로 가면 너무 멀어지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쪽 애가 아마도 가장 이온화 에너지 클 것이다. 보통 이렇게 2주기 제일 많이 나오니까 2주기라면 뭐 플루오린 이런 거겠죠. 여기 플루오린 자리잖아요. 여기 가장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예외 구간. 자, 예외 구간은 다음 동영상에